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21번 뭐 크게 어렵지 않죠. 21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 로그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gx라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니까 어떻게 진행되니? 3의 x-b제곱 마이너스 a는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녀석이 gx가 되겠죠. 그냥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된다. 지수함수로 턴이 됐고요. 이 녀석의 점근선이 y는 2가 되니까 첫 번째 a 값은 누가 돼?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플러스 2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3을 지난다. 두 번째 3의 4-b제곱 플러스 2가 3이 될 거니까요. b값은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뭐 이건 너무나 그냥 간단한 문제. 그냥 역함수를 통해서 로그함수를 이제 역함수로 전환시켜서 해석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로그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선생님 저번에 지수의 최대 최소 선생님이 뭐 첫 번째 그래프 기반, 두 번째 치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2번 들어오기 전에 로그함수의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래프 기반이 있고요. 뭐 그래프 기반이라는 건 딴 거 필요 없이 이 녀석이 증가 그래프냐 감소 그래프냐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진수값이 그러니까 진수랑 최대가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 부분을 구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증가함수면은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값이 최대가 될 거고 최소일 때 전체값이 최소 정방향이 될 거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역방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진수가 최소일 때 최대, 진수가 최대일 때 최소 이렇게 반대 성분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 과정을 잘 캐치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치환입니다. 자, 치환을 하게 되면 2차식 또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게 될 건데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치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범위 재설정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 재설정만 조심하게 잘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밑과 지수의 미지수가 존재할 때, 밑과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존재하면 양변에 로그를 적용시켜서, 밑과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존재하면 양변에 로그를 적용시켜서 식을 정리를 하겠죠. 왜냐하면 밑과 미지수의 미지수가 존재하면 그 미지수에 따라서 밑과 지수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적용시켜서 지수의 형태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아마 치환을 해서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2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3번에서 2번으로 그 형태의 구조를 잘 캐치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뭐 여기서는 아닌데 로그 함수에 대한 방부등식으로 이따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진수 조건주의. 근데 여기서는 진수 조건을 굳이 막 조심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 2, 3번에 대한 3번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로 좀 진입을 할 건데요. 22번은 무슨 문제니? 그래프 기반 문제입니다. 그래서 22번 위에다 써요. 그래프 기반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밑이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지금 안 나온 상태지. 그래서 첫 번째 힌트 밑줄 치자. y는 거의 3부터 7까지 일단 범위의 괄호를 쳤고요. y는 로그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밑줄처럼. 그럼 나는 솔직히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합니다. 왜냐면 얘는 그래프 기반이기 때문에 증가감수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a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나눠서 판단을 해서 들어가겠죠. 알겠니? 22번 문제 한번 맡겨볼게요. 22번 풀어보자.
장시영 씨 문제 풀어야지.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봐봐. 내가 여기 잘 봐봐. 로그함수는 선생님 저번에 있던 어려운 부분은 이미 지나갔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분석론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가면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기반, 왜냐면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거든. 그래프 기반이니까 나는 증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좋아졌으니까 내가 직접 잡고 간다.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은 증가 그래프니까 얘는 정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수 자리에 대한 최대 최소를 좀 찾고 할 건데 이 녀석을 한번 정리해 볼까? x-3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꼭지점이 3,9가 되겠죠. 그래서 3부터 7까지니까 여기다 7 넣게 되면 어떻게 되니? 25가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진수 자리의 최대값은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정방향이기 때문에 최소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로그 A의 9가 최소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 값은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아하, 1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3분의 1. 성립하지 않죠. 아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로 가겠습니다. 0과 1 사이에서는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의 25가 최소가 될 거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지수로 턴시켜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5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A 값은 누가 됨을 확인할겠니? A 값은 5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 구조구나.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최대값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럼 로그 A가 아까 5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1에 자, 진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되겠죠. 구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로그 5의 K분의 1.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앞으로 뽑았다가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이 녀석은 로그 5의 9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K값은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뭐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23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기반이에요. 23번 위에다 쓰기 그래프 기반.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숙제로 풀어보세요. 뒤에 선생님이 답지 붙여놨으니까 이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24번 바뀌어볼게요. 24번 문제 풀어보자. 알려드린 대로 그냥 문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2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 해봅시다. 자, 24번은 서진아, 얘 지금 어떤 구조야? 밑과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존재할 때 아까 3번 구조죠. 그 양변에 뭐를 적용시킨다? 로그를 적용시킨다. 근데 지수 자리에 존재하는 로그, 어차피 로그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지,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적용시킨다. 그래서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빼기, 왜냐면 여기 전체에 로그 2가 들어오게 될 텐데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의 차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쪽을 로그 2의 16, 4 더하기 6 로그 2의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앞쪽으로 내리면서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따라오십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로그 2의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로그 2 x 빼기 4,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변만 봅니다. 우변을 보시면 로그 2의 x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치환을 하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뭐 치환을 안 하고 좀 그냥 갈게요. 그래서 로그 2x 하나의 문자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로그 2x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9 플러스 9 플러스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자, 그럼 문제에서 x가 a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변에 대해서 어차피 로그 x는 실수 전체,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로 움직이게 되고,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은 누구에 대한 최대야? 로그 2의 y의 최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지금 5가 되는데 밑이 2가 되겠죠. 증가 그래프니까 정방향이 된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y가 최대일 때 y가 최대가 될 거니까 이때의 y 값을 구해주시면 32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3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최대값을 가질 때 x 지점을 찾으라고 되겠네. 이 녀석이 0일 때 최대값이니까 추가적으로 로그 2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즉 x값이 누구일 때? 8분의 1일 때가 해당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답은 4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이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로그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밑과 지수의 미지수가 깔린 요 3번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프 기반이랑 치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어차피 3번 들어오면 밑과 지수의 미지수가 존재하면 어차피 치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2, 3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문제를 내는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어도 24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5번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25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25번입니다. 윤성아, 긁지 마라. 가려면 그 약 발라라. 내 군대 후임이 아토피여서 내가 알고 있어. 그 약 발라. 가려면. 야, 너 그거 심해? 아토피 심해? 너 심하면 그걸로 공익으로 빼라. 뺄 수 있어, 아토피 심하면. 왜? 그게 근데 기준이 있을 거야. 근데 내 후임은 3급 받고 현역 왔던데? 근데 뭐 하여튼 뭐 기준이 있대. 왜요? 그대도 아토피?
그래도 아토피? 자, 25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25번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밑과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양면에 로그를 적용시켜서 가야 되는데 지수 자리에 밑이 3인 로그가 있으니까 뭐 로그 밑이 3인 로그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로그 3의 fx는 로그 3의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냥 바로 내려버릴게요. 어차피 로그 3의 x의 얘 제곱이니까 진수 제곱이니까 앞으로 바로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x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은 얘는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일단 좀 들어갈게요. 이 녀석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3의 x 빼기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치환을 할 거냐면 x범위가 있거든. x범위가 있어서 치환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에 대한 범위가 잡혀야 되는데 여기서 t가 하는 역할은 이 식에서 y 함수값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증가 그래프니까 1일 때 최소고요. 그 다음에 27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27이면 3이 될 거니까. 그래서 t에 대한 범위를 만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1,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범위는 0부터 3까지입니다. 0부터 3까지로 잡히는데 3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3, 마이너스 4 이렇게 최대 최소값을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얘가 누구에 대한 최대 최소냐면 로그 3의 fx의 최대 최소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고 누가 로그 3의 fx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정방향이니까 그대로 바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하는 로그 3의 81분의 1 그래서 81분의 1보다는 커나 같고요. fx가 로그 3의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81분의 1, 최대값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81분의 82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동일하게 그냥 계속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야. 아까 24번과 25번의 차이는 이제 범위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정역 x에 대한 범위가 들어오면 치환해서 범위를 재설정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고요. 26번은 이게 솔직히 하면 수학 한해용이거든. 수학하 그냥 함수 내용이긴 한데 뭐 저는 솔직히 이거는 수학 하개념으로 좀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보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풀어볼게요. 오히려 이제 이런 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얘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라기보다 그냥 함수식으로서 바로 해석을 할 건데 자 26번이에요. y는 f3x-2가 있단 말이야.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찾아라는 거야. 자, 그럼 학준아, 뭐 쌤한테 배웠잖아? 역함수를 찾을 때 쌤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x는으로 식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xy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에 역함수라는 건 y는 x의 치니까 x하고 y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처음에 x는으로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x하고 y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는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바깥에 f를 없애줘야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가 f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g를 합성시키면 gy는 3x-2가 될 거고요. 그래서 gy 플러스 2 얘를 3으로 나눠서 x 이렇게 식을 만들죠. 그래서 x는으로 식을 정리를 합니다. 아직은 역함수가 아니라 원래 자체 함수의 모양만 좀 바꿔놨을 뿐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x하고 y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3분의 gx 플러스 2가 역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 뭐 로그를 지수로 바꿔라 이거보다
이렇게 바로 바꾸는 훈련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A 값이 누가 돼요? A 값이 3분의 1이고 B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7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요거는 이제 수학 하 내용이야. 그래서 26번은 위에다 쓰세요. 수학 하. 수학 하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해당되는 내용 문제였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 대한 응용으로서 뭐 대소비교 또는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용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활용 쪽으로 이제 방부등식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봐봐. 뭐 방부등식도 선생님은 뭐 거의 동일하게 해석하긴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개념 가볍게 잡고 가겠습니다. 유형만 잡고 갈게요. 지수방정식입니다. 지수방정식의 첫 번째는 어떤 구조라고 했었죠?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어? 학준아? 어떻게 해석을 했었지? 첫 번째는 fx는 gx. 그렇지. fx는 gx. 보통 친구들이 요것만 하죠. 근데 여기에 혹시나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면. 그렇지. a가 1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만약에 미지수가 깔려 있으면 요 녀석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오자면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누가 된다면 0이 된다면 두 녀석의 값이 같을 수 있겠죠. 오케이,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x제곱이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a의 x제곱이 2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녀석이 2개 이상 포함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한다? 치환을 하겠죠. 치환하면 항상 범위를 재설정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란다. 끝. 없어요. 지수 방정식은 요게 끝이야. 자, 근데 로그 방정식은 뭐 동일하게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지만 쌤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 봐봐. 로그 방정식부터는 좀 중요한 멘트가 나와요. 무슨 조건? 반드시 처음에 식을 건들기 전에 진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라. 확인한 후에 편하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식을 건들면 진수 조건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식에 대해서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갔으면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물론 첫 번째로 진수 조건에 의해서 fx가 0보다 크고요. g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찾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해석하시긴 다음에 그 다음에 fx는 gx다. 이 녀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a의 x가 2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뭐를 해서요? 치환을 해서 가겠죠. 로그 a의 x는 t로 치환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조건이 걸려있으면 얘는 실수 전체가 되겠지만 x에 대한 특정 범위가 잡혀있다면 범위를 재설정해서 들어가셔라. 알겠니?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두 가지 구조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여기 세 번째 미가지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아까 동일하게 들어오는 형태의 구조가 되는데 그 녀석은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구조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뭐 1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수 방정식 구조죠. 자, x의 2x 플러스 세제곱은
x의 x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 되더라. 자, 일단 첫 번째 밑이 동일하니까 지수값들끼리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 그래서 x값은 2, 3하 마이너스 2 또는 4가 발생이 되는데 마이너스이면 안 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다. 밑에 조건을 주긴 했지만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x가 4만 채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다고 했어? 밑이 미지수로 잡혔을 때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인 경우에는 값이 같아지게 된다. 요 녀석.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5. 그래서 x는 1을 보통 친구들이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는 치환 구조인데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게 해를 구하는 것보다 그 해 성질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형태의 구조다. 오케이.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두근의 합을 마이너스 1을 할 때 밑줄 쳐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뭐에 대한 근이야? x에 대한 근. 왜냐면 출제자는 미지수를 x로 줬거든. 그래서 x의 두 근. 자, 요 녀석을 알파, 베타로 설정을 해서요. 자, 출제자는 두 근의 합을 제시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힌트를 던져줬죠. 자, 근데 지금 나는 이 방정식을 풀 때 치환해서 갈 거거든. 그래서 2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해서 간다. t는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인데 이 녀석의 두 근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이제 근도 같이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럼 x에 대한 근이 알파 베타였는데 2의 알파 제곱을 첫 번째 원 t1으로 둘 거고요. 2의 베타 제곱을 t2로 두겠다. 그래서 t에 대한 근으로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t에 대해서는 두근의 곱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두근의 곱이 k가 될 건데 그 녀석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선생님이 삼각함수에서 뭐라고 했어요? 치환했는데 걔를 x에 대한 해로 전환시킨다. 해 전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위에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해 전환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환을 했는데 중요한 건 x에 대한 해로 내가 전환을 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과정 잘 캐치해 줬으면 좋겠다. 3번은 상입니다. 이건 조금 나중에 풀어보려고 하고요. 일단 베이스적인 문제도 다 풀고 나서 들어오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4번도 난이도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기울기가 7인 직선 L이 곡선 y는 9의 x제곱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끊어. 그럼 이쪽에 대한 점이 A, 네, 이쪽에 대한 점이 B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y는 3의 x제곱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C, D라 하자.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밑줄 쳐라. BC에 대한 길이가 루트 50 체크. BC에 대한 길이가 루트 50이다. 자, 요걸 어떻게 푸실래요? 여기 봐봐. 첫 번째 줄에 기울기가 7인 직선을 그냥 준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요, 뭘 해석했냐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갖고 최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럼 기울기가 7이니까 얘 길이가 K고 얘 길이가 7K가 되겠죠. 오호. K 값이 누가 나옵니까? 1이 나오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힌트를 통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여기 X좌표 아까 B였고 여기 X좌표가 C였거든. B-C가 누구임을 확인할 수 있겠니? 1이라는 힌트를 첫 번째로 잡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준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성분을 위해서 준 거다. 그래서 그 기울기 7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L과 X축, Y축 둘러싸인, 즉, 요 녀석에 대한 지금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네, 뭐 지금 주어진 거 솔직히 BC 길이밖에 지금 없거든. 그럼 이 녀석을 통해서 좀 접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B점에 대한 좌표가 아까 누구였니? B, 9의 B제곱이 됐고요. 아까 C점에 대한 좌표가 C, 3의 C제곱 플러스 이렇게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쫓아오세요. 자, 그 이걸 갖고 어떻게 연결시킬래?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가겠다?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가도 기울기로 가도 상관없는데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던져줬으니까 거리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루트는 빼고 갑시다. x값들의 차의 제곱 b-c의 제곱 더하기 9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c제곱 빼기 c의 제곱이 50이다. 근데 이 녀석이 아까 1이라고 했고 얘가 4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9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c제곱 마이너스 1. 아, 여기 이 c가 아니라 1이구나. 쏘리 빼기 3의 c제곱 플러스 여기 문자랑 좀 겹쳐서 좀 헷갈렸네요. 1.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잡히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얘에서 이 녀석의 y값을 뺐기 때문에 얘는 양수값이 잡히게 될 거고요. 얘를 통해서 선생님 그럼 9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c제곱 빼기 1이 7이 되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식을 끌고 왔는데 네, 아까 전에 BC에 대한 관계식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C를 B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C는 B-1이 될 거니까 여기 B-1 집어넣었고요. 자, 정리정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의 B제곱을 내가 구하겠다. 이 형태로 좀 가려고 합니다. 자, 9의 B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의 B제곱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3 다 곱해주시면 2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3의 B제곱을 T로 치환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4는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이해되니?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3분의 8 혹은 3이 잡히는데 양수여야 되니까 3이 잡히겠다. 선생님. 그러면 3의 B제곱이 3이니까요. B값은 1이겠네요. 네. 그래서 B값이 1이 잡히게 될 거고 C값은 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
아니 뭐 어찌됐건 여기서 B만 구해도 상관없어요. B가 왜냐면 결국 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끝나니까 C를 굳이 구할 필요 없다고. B가 1이었으니까 B점에 대한 좌표가 1,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둘러싸인 넓이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기울기가 7이니까 7x 자 1 넣었을 때 9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잡힘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x절편이요 마이너스 7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y절편이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녀석의 둘러싸인 넓이를 지금 문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답은 7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 쫓아오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2가 정답이 되겠죠. 7S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잡아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선생님은 이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힌트는 BC에 대한 길이가 루트 50. 이 힌트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울기라는 정보를 통해서 B하고 C에 대한 관계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혹은 뭐 Y값들의 차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를 진행하면 아주 나이스하겠다. 그래서 나는 4번 문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이런 문제들 좀 잘 캐치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뒤쪽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5번 문제. 요건도 쉬워요. 요거는 이제 주기함수 구조의 문제가 된다. 5번 한번 빨리 풀어봐라. 요거 아마 선생님이랑 저번 수업, 아마 기본 수업 처음에 했을 때 과제장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 한 번만 딱 그려주면 끝나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 봐봐. 자, 이 녀석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인데, 거기 0부터 2까지에 대한 구간이야.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3의 x제곱이니까 1, 여기는 3이 찍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됩니까? 얘가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fx는 2가 되는 지점을 찾아라. 자, 그럼 이 녀석의 2가 되는 지점이 한 주기에 2개씩 존재하거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구간은 0부터 20까지인데 이 구간 안에 지금 주기가 몇 개 들어있니? 10개가 들어있겠지. 뭐? 10개가 들어있겠지. 그치? 그래서 한 주기당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은 다음 누가 된다? 20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너무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네, 방정식 구조는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방정식 구조는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아까 그러면 지수 방정식 이렇게 뒤에 로그 방정식 한번 넘어가 보자. 14번입니다. 14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로그 방정식 문제. 방정식만 먼저 싹 골라서 풀겠습니다. 자, 14번 맡겨볼게요. 14번 쉬워요. 일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14번이요. 서준아, 풀어슈. 자, 처음에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 문제 풀 때는 처음에 뭘 따져라? 그렇지, 좋습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고요. x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데
x는 0보다 크겠죠. 진수 조건 이렇게 걸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수 조건을 걸고 가면 방정식 푸는 게 좀 편해. 그래서 일단 정리해주면 자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누기니까 x-2분의 3분의 x제곱 플러스 10. 요 녀석을 로그 2x와 같더라. 두 녀석의 로그가 같다는 건 진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지정을 해도 무관하겠네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0은요. 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항시키면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0은 0이 된다. 2하고 5 마이너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5가 되는데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5 이렇게 바로 잡아낼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걸고 가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진수 조건을 항상 걸고 가세요라 얘기를 하면 안 걸고 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값을 대입해서 무연근을 여러분들이 제거를 시켜줘야 돼. 무연근이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식은 만족하지 않지만 잡히는 근을 우리가 무연근이라고 하거든. 그 녀석을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해당 값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진수 조건을 처음에 좀 잡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번도 상문제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6번 문제 맡겨볼게요. 16번입니다. 상 문제는 이따 싹 모아서 같이 풀 거예요. 윤성 풀어니? 자, 같이 가볼까요? 자, 16번입니다. 저 거기 앞에 방정식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올 거야. 밑과 진수 자리가 바뀌어있는 성분이 보이죠? 역수관계가 된다. 그래서 밑을 통일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요. 로그 x의 y분의 1로서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면서 역수를 시키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양변에다가 로그 x의 y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로그 x의 y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x의 y 빼기 4는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치환 가겠죠. 그래서 뭐 굳이 치환을 안 하고 가겠습니다. 뭐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네 3으로 잠깐만 얘 방정식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1, 3, 2, 2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로그 x의 y가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자, x하고 y가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증가 그래프. 증가 그래프에서 y가 1인 기준점이 0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왜 여기서 문제에서 왜냐면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값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증가함수, y가 1보다 크다는 건 즉 우리가 0보다 값이 큽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고요.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건 내 지수로 턴시키면 y라는 녀석은 x의 3분의 2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방정식을 통해서 얘를 찾으라는 소리였네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를 하냐면 8x
마이너스 y, 2y의 세제곱이야. 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그래서 2차 식의 최대 최소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은 8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끝.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쪽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xy가 둘 다 1보다 크다라는 건 로그 x의 y를 3분의 2로 잡아라 라는 신호도 같이 들어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슈 모르겠슈. 오케이, 알았어요. 좀 쉬었다가 자, 난이도가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방정식, 방정식 쪽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부등식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풀어봤고요. 이제 난이도 좀 올려보려고 해요. 좀만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자, 얘들아 17번 힌트 한번 같이 가보자. 17번인데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진 식은 요 녀석입니다. 로그 3의 절대값 x-a. 이 녀석을 로그 9에 x-4요. 자, 로그 방정식을 처음에 던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내가 첫 번째 진수 조건을 좀 걸고 하고 싶은데 일단 x는 a가 아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4보다 크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수 조건을 좀 조사하시면 뭐 x는 a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걸리고 x가 4보다 크다.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진수 조건을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죠. 자, 방정식을 풀어볼 텐데 자, 밑이 다르니까 얘를 3으로 바꿔주면 앞에 2분의 1이 나갈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곱으로 얘가 올라가 주겠죠. 왜냐면 앞에 2분의 1로 나오고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진수로 올려주면 되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요 x-a의 제곱이 x-4라는 게 확인이 될 거고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은 x-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는요. 이렇게 방정식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거기 밑줄 칠래요? 실근의 개수를 FA라 할 때 밑줄. 그래서 실근의 개수 조사여서 일단 선생님은 어찌됐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으로 왔다. 왜냐면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를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의 방향성을 띠고 있네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얘를 빼볼게요.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16. 자, 이 녀석의 부호를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면 4의 제곱 날라갈 거고요. 자, 플러스 4a 자, 마이너스 15 이렇게 판별식 값이 잡히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얘를 통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a가 지금 이거 4분의 15가 잡히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어차피 a가 0부터 지금 6까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수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 15를 기점으로 해서 3까지. 자, a가 잘 봐. 자, 그럼 난 이렇게 본다는 거지.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a가 0부터 3까지와 a가 4부터 6까지로 나눠서 판단을 해주세요로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그럼 a가 어차피 0부터 3까지는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fa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실근이 잡히지 않는데 뭐 개수가 빵개가 되겠지.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만 4, 5, 6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캐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a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실근의 개수를 하고 그럼 두 개 6개 했다가 틀리게끔 문제를 낸 거겠지.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차근차근히 조사를 해봐라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일반 방정식이라면 그냥 6개가 정답이 되겠지만 진수 조건이 걸려 있어서 조심을 해봐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a에다가
4부터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가 4일 때입니다. 자, a가 4일 때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4하고 5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치, 요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소리야. 그래서 x가 4하고 5가 잡히는데 아까 그는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죠. 심지어 x는 a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4가 될 수 없으니까 4를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a가 5일 때입니다. a가 5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9는요. 뭐 얘는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좀 써봐야 되겠네요. 근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근의 공식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 마이너스 4ac 116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가 2점 얼마니까 그지? 빼시면 8점 얼마 8점 얼마랑 13점 얼마. 그래서 2로 나누시게 되면 둘 다 4보다 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5가 될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개가 잡히니? 2개가 잡히죠. 아까 여기서 1개가 잡힐 거고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6일 때도 확인을 해보죠. 내가 왜 선생님 이걸 어떻게 직접 계산한 걸 확인했어요? 개수를 좀밖에 안 줬잖아. F0부터 F6까지 개수 0부터 3까지가 다 날아가니까 4, 5, 6 3개가 남았어. 그럼 3개밖에 안 줬다는 건 뭔가 조심하라는 신호로 나는 봤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차근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뭐 얘를 30이다 라고 했으면 이거는 정말 틀리라고 낸 문제겠지. 왜냐면 보통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을 때는 그냥 규칙성을 갖고 바로 찾아내는데 뭐 그렇게 냈다면 뭐 틀리라고 낸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a가 6일 때 한번 가볼게요. a가 6이면 x제곱 마이너스 13x 그 다음에 플러스 40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네, 이 녀석은 5하고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근은 5하고 8이 잡히게 되는데 일단 둘 다 4보다 크니까 채택이 되고요. 6이 되면 안 되는데 6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개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5개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친구들은 보통 6개로 써서 많이 틀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17번은 덫이 썼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고요. 자, 18번 문제 한번 맡겨볼게요. 18번 문제 풀어봅시다. 18번입니다. (18번은) 이제 그래프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표현한 다음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만 그려보세요. 그래프만. 자, 그래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까? 자, 일단 첫 번째 정의된 구간 가부터 보시면요. 1부터 5까지 로그 5의 x입니다. 그래서 1,0부터 5,1까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자, 나에다 체크할게요. fx 플러스 4는 여기 봐봐. fx 플러스 4는 fx 여기까지만 보면 얘는 주기함수 구조인데 주기함수 구조에서 y 값을 1씩 한 주기를 뒤로 갈 때마다 1씩 함수 값들을 더해라. 자, 그 말은 즉슨 얘가 9로 가면 이 녀석이 9로 가면 어떻게 돼?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9,2가 되겠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4만큼 또 이동하면 얘가 13. 13,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 17,4로 얘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1,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범위는 25까지니까 한 칸만 더 가주면 되겠네요. 주기함수인데 다음 주기로 갈 때마다 함수값을 1씩 올려달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요. fx와 그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걸 골라라. 자, 기억 맞습니까? 1, 2, 3, 4, 5, 6. 그래서 F25는 이 기억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G of G 어떻게 해석이 되니? 니은 같은 경우는 G of G 로그 5의 10.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어디서부터 봤냐면 이렇게 봤거든. F의 역함수잖아. 자, 그래서 역함수에서의 정의역은 기존함수의 치역으로 봤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로그 5의 2로 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2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인데 1이 더해진 거니까 한 주기만큼 같겠지. 그럼 2에서 4를 더하면 얘가 누가 됩니까?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F6이 로그 5의 10이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겉함수, 다음 함수로 집어넣게 되면 G6 값을 구해라. 그래서 6을 치역값으로 갖는 정의역을 찾아라. 누가 되니? 2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두 함수와의 관계로서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귿 같은 경우는 fx는 어떻게 정리가 되니? x-1, 4분의 x-1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직선과의 관계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기울기가 4분의 1로 준 이유가 있죠. 왜? 4분의 1로 준 이유가 있겠지. 여기를 연결시키면 기울기가 누가 되니? 4분의 1이거든.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지금 요 녀석, 지금 내가 연두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4분의 x-1이라는 직선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좀 해봤고요. 자, 주어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x가 1부터 25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점에 대한 좌표는 얘까지 포함시켜서 총 7개가 잡히겠죠. 아까 여기 뒤에가 6개였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디귿 옆에 쓰세요. 두 함수와의 관계. 그래서 결국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18번까지 끊어주시고 여기까지가 방정식 문제였다. 자, 그럼 아까 앞에 상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몇 번이었니? 상문제 3번입니다. 3번부터 아까 3번이랑 뒤에 로그 방정식 쪽에서 아까 상 넘어간 거 있어요. 15번이요. 3번과 15번 문제 풀고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힌트 잡아보세요. 3번 문제 힌트 잡아라. 3번 옆에 쓰세요. 상입니다. 어렵습니다. 3번 어렵고요. 힌트 한번 잡아볼게요. 문제 분석 한번 들어가자.
얘들아 3번 힌트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 개수인데요. 가조건을 보면 네 3번입니다. 가조건을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돼? 천천히 가자. 일단 K 값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요. 1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1차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힌트로 하겠습니다. 자, 나의 힌트를 보시면 4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이라는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이 있는데 밑줄 쳐라.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 밑줄. 윤성아,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이란 건 x야 아니면 치환된 녀석이야? 물론 나의 방정식을 보는 순간 너네가 2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알겠니?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이란 건 누구에 대한 근이야? 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옆에다 나는 x라고 씁니다. 야, 그러면 나는 일단 나에 대한 식에 대해서 2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해서 끌고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 근데 여기서 자 x가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t는 x가 양수라는 건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1이죠. 그럼 t는 1보다 뭐하다? 큰 실근이 된다. 그래서 t로 치환을 했을 때 내가 얘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뭐야? 1보다 큰 실근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오게 된다는 소리야. 이게 첫 번째 힌트 해석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이야. 근데 1보다 그러니까 양의 실근을 1보다 큰 하나의 실근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 나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1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1보다 큰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경우가 있니? 1보다 큰 실근이 딱 하나 존재한다. 어떤 녀석도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종류를 찾아야죠. 이걸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갖고 판단하면 되잖아. 중근을 갖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중근을 가지면 1보다 큰 실근을 하나 가질 것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에서 1보다 큰 실근을 하나를 갖는 경우. 이렇게 실근에 대한 개수를 갖고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근의 분리, 근의 위치 판별로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내신에 출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랑 일반적인 문제들을 풀었는데 그 일반적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뭐 그 문제는 그냥 지수 방부등식을 배운 친구들은 다 풀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근의 위치 판별, 그러니까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파생이 되면 이 녀석은 이제 변별력을 주는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힌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는 근의 위치, 잘 봐봐. 근의 분리죠. 근의 위치를 확인할 때는 딱 세 가지. 함, 판, 축을 이용해서 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함수값의 부호, 판, 별식, 축의 방정식. 근데 얘는 결국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얘는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면 되겠지. 왜?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값이면 당연히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고 축의 위치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함으로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함에 대한 조사만 들어오죠. 그래서 기준 지점이 1이니까 1인 지점에 대해서의 함수값에 대해서 얘는 t가 됩니다. t가 1인 지점에 대해서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t에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k 누가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됩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에 만족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잡히게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게 일단 첫 번째 범위가 잡히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첫 번째 끝났어요. 요 녀석만 만족시키면 얘는 1보다 큰 실근을 하나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요 녀석이죠. 오케이. 자, 첫 번째 함으로 가겠습니다. 1인 지점에 대해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k 값이 작아야 되고요. 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접해야 되니까. 자, k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k 자, 플러스 12는 0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2하고 6 그래서 k 값은 누가 돼?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축이요. 축은 굳이 축? 그래, 축까지 잡아보자. 축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텐데요. 이 녀석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이 잡히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자, 이 녀석을 모두 만족하는 k 값이 누가 존재하니? 하나 존재하지 않겠니? 이해됩니까?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 딱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판축을 통해서 이 녀석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가 조건을 준 이유가 있었지. 왜? 아까 1번에서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잡혔거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k 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잡히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k 값이 마이너스 6인 경우를 잡아달라. 이렇게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따라오시니? 자, 그러면 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잡히게 될 거니까 총 몇 개요? 총 11개가 잡히게 되고 하나. 그래서 총 k 값이 몇 개가 잡히니? 12개가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녀석을 위에다 쓰세요. 근의 분리. 플러스 근의 분리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시키고 싶어요. 별표 쳐라. 중앙고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변별력 문제로 분명히 근의 분리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쪽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3번입니다. 잠깐만. 13번이 아니라 15번.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번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5번입니다. 힌트 잡아봐라. 15번. 조금 나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상문제는 그냥 근을 구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근의 상태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이제 기본 문제나 되지 변별력 문제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 같이 분석 들어가 볼게요. 15번입니다. 문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로그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로그 4에, 천천히 가보자. 로그 4에 2x제곱 마이너스 18은 로그 2에 x 마이너스 a. 자, 쌤 항상 강조합니다. 로그 방정식이 나오면 첫 번째 진수 조건을 걸고 갈게요. 얘는 진수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x제곱은 9보다 커야 된다. x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잡히고 x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 물론 a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고만 갈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통 범위가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편하게 이제 방정식을 좀 풀 텐데, 얘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양변에 2 올리시면 진수들끼리 같은 거니까 2x제곱 빼기 18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방정식, 우리가 진수값이 같다를 통해서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양을 다 시켜볼게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8은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2차 방정식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밑줄 쳐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체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왜? 난 정확한 진수 조건도 지금 잘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 녀석이 또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다. 그 얘를 방정식으로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한 거야. 첫 번째, 얘를 방정식으로 다이렉트 해석이 가능한가? 다이렉트 해석이 가능하니? 방정식으로? 뭐 근해 공식을 써서 간다? 좀 없어 보이잖아. 인수분해가 일단 1차적으로 안 되죠. 그지?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해석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인수분해가 됐다면 식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해되니? 얘는 식으로 해석 불가야. 그럼 뭘로 해석을 넘어가자? 그래프로 해석을 넘어가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좀 넘기려고 합니다. 선생님 얘 2차 함수로 좀 그래프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프로 해석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x 플러스 a의 완전제곱, x 플러스 a 완전제곱 마이너스 18 요렇게 잠깐만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8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로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일단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18 이렇게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쫓아오십니까? 이해되슈? 안 되슈?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그래프로 내가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고민이 되는 건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아까 진수 조건에 통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이제 궁금한 건 이거지. 첫 번째 진수에 대한 범위를 통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기준 포인트를 마3이랑 3을 줬거든. 그럼 A라는 녀석이 어디 있느냐가 첫 번째 1차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고 지금 왜냐면 이 상황에서 얘 공통 범위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구간을 잡아서 뭘 확인을 하건 뭘 하건 할 거 아니냐.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공통 범위를 여기 진수 조건에 대한 범위를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그 조건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안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난 솔직히 이 녀석을 보고 구간을 좀 분리를 시켰는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서 오직 하나에 대한 실근을 갖겠다. 꼭지점을 그냥 갖고 찾아? 문제에서 A 값에 대한 범위는 따로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따로 언급을 해주진 않았고. 그러니까 일단 이쪽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에 대한 좌표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정역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자 봐봐. 꼭지점에 대한 좌표 마이너스 A가 3보다 클 대로 아예 빼버리자.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때. 에?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 알겠니? 자, 그러면은 어차피 A 지점은 어디 있을 거야? 이쪽에 있겠지. Y축 대칭으로 존재를 할 거니까. 그래서 A 값보다 크다와 마3과 3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그 범위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한번 가보자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A가 3보다 클 때로 기준을 잡아서 가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대략적인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 할게요.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좌표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잡았다. 자, 그러면 지금 해당 범위가 3보다 크다 쪽으로 지금 잡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3보다 작은 범위, 마3보다 작은 범위. 자, 그 다음에 A보다 큰 범위로 잡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을 좀 쉽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해석이 좀 빡세. 그러면 여기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줘야 되니? 얘들아, 여기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 요거는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마. 진수 조건은 꼭지점만 놓고 해석해.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아까 요 녀석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치면 그 얘를 갖고 지금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진수 조건에 의해서 3보다 크거나 마3보다 작은 범위로 지금 구간이 채택이 되고 있어. 그러면 너네 차야 마3이랑 지금 3 이쪽 범위에 대해서 내가 이쪽 범위에 대해서만 지금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지금 출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만약에 요렇게 있냐, 요 사이에 있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3보다 작냐,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꼭지점에 대한 위치를 모를 때는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해석을 해보려고 한 거야. 꼭지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걸고 간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보겠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첫 번째로 3보다 큰 범위에서 하나의 실근만 갖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3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뭐 하면 되니? 작으면 되지. 얘가 0보다 작으면 x축이 이 위에 있다는 소리니까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쪽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3인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0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되겠지.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야, 헤이 브로,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근해 상태를 계속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A가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확인하겠다라는 건 첫 번째 F3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지. 왜? 얘가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이 되더라도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오케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대신에 f-3은 0보다 뭐 해줘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범위로서 내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3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 3 대입해 볼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 이게 뭐야? 이 녀석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 얘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항상 성립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 한번 확인해 봅시다. F-3이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9. 얘 마이너스로 잠깐만. 얘 마이너스 9 쏘리. 마이너스 9. 그 얘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얘 A 값이요. 마이너스 3이 잡힙니다. 근데 이 범위 안에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아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네. 해당하는 A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에 대한 위치를 갖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3보다 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겠지. 여기에 A가 존재를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정의된 범위는 이쪽이라 이쪽으로 잡히게 되면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의 실근을 지금 이쪽에서 갖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불가능으로 나와. 알겠니? 선생님, 그럼 이쪽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가볼게.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 거야. 그러면 뭐 한번 확인해봐. 얘는 불가능이라는 게 왜 얘는 하면 안 되냐면 여기서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면 여기서 당연히 시그널을 또 갖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하나의 실근만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는 경우지. 그래서 이 녀석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얘는 이쪽 사이에서 하나의 시그널을 가짐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쪽 사이에서 시그널을 가져보면 이쪽에서도 정의된 범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그널을 갖게 된다고. 그럼 얘는 굳이 내가 따질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어? 없는 내용이었어? 없는 내용이었던 거지. 이 녀석에서 만약 하나의 시그널을 가져버리면 이쪽에서 갖게 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시그널을 무조건 갖게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때로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잘 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마이너스 A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야. 여기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A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럼 잘 봐봐. 어차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A도 이쪽에 있거든? 그지? 그럼 A보다 큰 쪽이면서 양쪽 범위에 해당되라 라는 건 이쪽 범위만 신경 써라 라는 소리가 되겠지. 진수 조건에 의해서 해당하는 영역을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A도 이 구간 안에 있다고. 그럼 A보다 크고 마3보다 작고 3보다 큰 영역, 진수 조건에서 공통범위를 찾으면 이쪽 범위만 채택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확인하려면 이 3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뭐 해주면 돼? 그렇지,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쫓아오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A가 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잡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누구야? F3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아까 F3이 누가 나왔어? 마이너스 A-3의 제곱 이렇게 나왔었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A 값이 누구만 빼면 되는 거야? 3만 빼면 돼. 선생님, 그럼
그러면 요 범위에 대해서는 다 성립이 되는데 A 값이 3이면 안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해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잠깐만. A가 아까 요 녀석 마이너스로 턴 시켜주면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갖고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잡히는데 3 제외되니까 네, 이렇게 구간이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선생님, 마이너스 A가 3이어도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으면 A가 이쪽에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 안 그래? 어차피 꼭지점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쪽 해당하는 범위니까 3인 지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이쪽에서 하나씩을 가는데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등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됐슈? 안 됐슈? 이해됐슈? 선생님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일 때도 그럼 여기서 등호를 넣어주면 안 돼요?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면 A 값은 3이 되겠지. 요 녀석의 범위 똑같이 잡히게 될 거고 네, 이쪽에 등호를 넣으셔도 상관없겠네요. 근데 어차피 A 값이 3이 빠지니까 얘는 A가 3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3을 제외한 성분이 채택이 되더라.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등호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겠네요. 이해됐슈? 안 됐슈?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구간으로 가보죠.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서.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슈? 모르겠슈?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3, 3인 지점. 자, 그 다음에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꼭지점이 이쪽에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FA는 이쪽에 있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보다 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이야? A보다 큰 부분이고 요 공통 부분은 실제 요쪽 영역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이쪽 공간으로 이제 정의가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쪽 범위가 잡혔고 여기가 이제 A가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이쪽 범위에서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줘야 돼?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려면 FA가 0보다 작아야 이쪽에서 하나의 시그널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FA 값, 아까 FX 여기다 이제 A를 집어넣게 되면 아까 FA 구해봤는데 FA 누가 나오니? 2A제곱 마이너스 18 2A제곱 마이너스 18 얘가 0보다 작다. 그 이 녀석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잡히게 돼요. 근데 잘 봐. 아까 이 녀석 처음에 조건으로 걸었을 때 A 값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해석이 돼? 3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해 범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공통 해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도 아웃이 되더라. 그럼 실제로 하나의 시그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뭐만 존재해? 2번만 존재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니? 2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이 녀석도 자, 그러니까 근의 위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수보다 로그가 굉장히 난이도. 이 문제는 실제 내신에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것보다는 좀 쉽게 나오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위치를 판단하는 연습들은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번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 중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좀 같이 풀어봤고요.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은 실제 엄청 킬러 문제 같은 건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등식은 아마 쭉 문제 잘 풀리게 될 겁니다. 고생 많